그 104 쪽에 보면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이동 편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9년, 20년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교체를 31대 그리고 17대를 교체를 했어요. 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밤에 야간에 그 횡단보도에 좀 뭐 LED 등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게 교통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현재는 검토 중에는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마트 앞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여건이 차들이라든가 뭐 이제 눌림 현상 때문에 또 이제 그 전기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거보다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이 돼서 또 휘도도 많이 좋아졌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요. 많이 시스템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데 현재 가격이 많이 좀 비싸서 도입하는 데는 좀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세종시라든가 일부 시군에서는 그 스마트 횡단보도로 해서 시행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좀 해보고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우리 시의 장애인 분들이 등록을 많이 이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근 뭐 주소지 인근이라든지 이를테면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그 주소지를 둔 분들이 있는 곳을 좀 파악을 해서 먼저 시행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6쪽 한번 보시면 이제 교통약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현황 여기 이동 지원 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을 기술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그 장애인 분들 중에 즉시 콜 민원이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올 7월부터는 기존의 즉시콜을 5대를 8대로 증대시켜서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즉시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2시간 전 사전 예약이 아닌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티맵을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당장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관계 뭐 공무원들께서 바쁘시겠는데 이게 좀 아이디어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 보니까 현황에도 보면 이용률이 뭐 이를테면 뭐 정말 신체가 정말 좀 부자유스러워서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그냥 일반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좀 순위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뭐 일시에 해소된다면 뭐 그런 고민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발굴 좀 해서 정말 중증 또는 지체 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즉시 이용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 뭐 2시간이 아니라 뭐 당장 뭐 10분이어도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 지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용률을 보면요. 휠체어 이용 차량이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1%,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중에 한 37%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휠체어 차량은,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교통약자 차량이 아니면 이동 편의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전량 투입돼야 되는 게 맞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배정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비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 택시들 이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택시 회사와 또 이제 장애인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는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그쪽과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걸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이용자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그런 어떤 분산 효과로 인해서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행정력을 좀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볼게요. 버스 정류장 보수 및 버스 승강장 교체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금동에 보면 율곡 아파트 정류장 있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나무와 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약간 이동을 하셔가지고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서 그곳은 한번 적어도 얘기를 했는데 버스베이 그쪽에 펜스 설치해 놓은 예. 부분, 어린이 화산초 인근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미 말씀은 나눴습니다만은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차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릴 때에는 앞쪽에 승차를 하려고 하는 분은 그 펜스 때문에 바로 탑승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전을 또 더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시민체육광장 지하 주차장 448면 계획까지 이제 용역 검토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가 새로 발의가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네, 지난 시행이 이제 5월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용도 받을 수 있고 또 차제에는 공동주택 내라든지 또는 학교 이제 그 부분 적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극 아파트 좀 과밀 인구 지역에 주차나는 심각한 지역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의정 협의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날 자리를 못 하셨지만 팀장께서 한번 협의회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혹시 그 참여 후에 뭐 내용은 다 전달 받으셨죠? 네네, 받았습니다. 예. 그곳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화산초 옆에 이렇게 시민체육광장 그 지하 주차장 건립을 하지만 그 인근이 이걸로는 다 해소를 못한다. 그래서 학부모 그리고 아파트 지역 주민 그리고 학교 뭐 관계 공무원 등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여지는 이제 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마련을 하자라고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전달 받으신 거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문서 수발을 통해서 교육청 또는 학교 이런 쪽에다 다 뭐 사전 기초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 우리가 끝일 게 아니고 이제 방안을 좀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 좀 적극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38 세출 결산 추가 자료 38쪽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억 2,500 있죠. 맞춤형 도우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2,500. 네. 네. 예. 거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억 1,800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좀 올려서 1억 2,500을 책정을 했는데 2018년 예산보다도 더 저조한 1억 1,500을 썼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사업의 차질이 있었나요? 이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부담이 도비 12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가 국비로 하는 게 있고 도비로 또 추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빠지시는 활동 지원 등급을 못 받으신 판정 외자에 대해서 추가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또 지원해 드리는 거라 그리고 월 48시간 정도 추가 지원해 드리는 거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좀 줄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장치가 앞에 2개의 국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안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라 좀 남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또 1억 3천으로 세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가 해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국도비 12 사업들은 아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복지과까지 그냥 규모로 해서 일괄 내려보내주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준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들이 국도비 사업에서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일을 좀 많이 잘 해달라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예산이 더 섰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 한번 39쪽 셋째 줄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예산을 2018년도보다 더 많이 세워서 올렸는데 실적은 또 2018년도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올해 예산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좀 올라서 2억 4천 정도로 세웠고 네. 여기에 특별한 뭐 계획이 있는가요? 이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대부분이 한 8, 90%가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나머지 운영비가 되는데
작년 거가 왜 이렇게 남았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 처음에 세울 때는 인건비 호봉에 맞춰가지고 더 세웠는데 중간에 이제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뽑을 때 한두 달 간격도 생기고 지금 남은 게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치 정도 공백이 있어서 이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뭐 코로나도 있고 한데 이거 더 상향돼 갖고 있는 거는 뭐 차질 없겠어요? 더 좋겠죠? 네, 지금은 네,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럴 때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한 번 더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이라고 있죠. 이게 당초 계획에 보면 8천만 원으로 두 채, 그리고 2억으로 두 채 계획이 섰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작년에 이게 좀 그 체험홈 설치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두 개인데요. 두 개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월 달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월 달에 내려왔고 이제 공모 사업을 마치고 그 자립생활지원센터에다가 거기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 집이라서 좀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뭐 예산 들였던 것들이 한 10월부터 쓰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남았고 집은 두 군데 아파트 해가지고 9천만 원, 9,6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잔액들입니다, 두 개가 다. 이 사업은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말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 관여도 하셨던 건가요, 이게? 이 집행은 작년에 말에 했던 겁니다. 이 자립생활센터에게 체험홈 설치 지원 그 목적을 잘 아시죠? 네,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 바로 나가기가 어렵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체험홈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체험홈.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전년도 19년도 예산 쓴 걸 보고 뭐가 왜 이렇게 거의 뭐 한 채 가까운 4천만 원 정도가 남았길래 뭔가 좀 더 잘 꾸며서 그분들이 제대로 그 체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라 궁금했는데 공모를 해서 예. 했다는 거네요. 그 사업 취지하고는 이상은 없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있게 돼 있는데 혹시 네. 하고 아마 있나요?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는 워낙 철저하게 잘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해 사업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중에 사업된 거여서, 이 부분은 뭐 정확한 모니터링은 아직 없을 걸로 현재 보지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예. 네.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도 여기에 대한 지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기근 간사입니다. 네. 예.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작년 12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포시청은 가까스로 잘 유지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고용 촉진 장애인 이용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근데 문화재단만 아주 좀 미흡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166명이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 재단 출범하면서 인력이 좀 그쪽으로 또 배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 인력이 90명으로 이렇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문화재단이 두 예. 분이 이제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재단으로 청소년 재단으로 가신 분. 문화재단에 한 분이 계시고요. 청소년 재단을 한 분이 가시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태네요. 예, 현재 법적으로는 뭐 3.4%니까 저희들이 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잘 알고 계시고 또 뭐 사정도 뭐 있으리라고 봐요. 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무 고용이 네.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아이디어를 뭐 해서라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그 문화재단이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그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 지원하는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좀 특화를 시켜서 장애인만 채용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 고용이 안 되게 되면 예, 과태료 물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예. 상당하더라고요. 수천만 예. 원에 가까웠던데 그 부분 유념하셔서 우리 장애인의 뭐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그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 그리고 소속 기관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재단도 보니까 지금 창을 보면 뭐 10가지 홍보 내용도 있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나 인권 보장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겠다. 이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업무 협조가 가도록 할 텐데 이 부분 대표이사께서 유념하셔서 예.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람직한 상당히 김기근 간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아까 잠시 말씀 나눴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재단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죠. 상시, 예. 그러니까 현원은 50명, 그러니까 66명이고요. 현재 근로자는 50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 근로자 수 50명이 넘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그 기관 의무 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네. 그 의무 고용 비율에 따라서 네. 그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꼭 네. 챙겨서 예, 시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